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목요일날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연간 보아왔고 또 이 사람들한테 딥스테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혼자서 1인 시위를 3년 이상 세종문화회관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마가라는 커다란 깃발을 들고 MKGA죠. 그러니까 예, Make Korea Great Again이라는 깃발을 들고 정말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밴드나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딥스를 모르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엄정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정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엄정일 대표님이 남기신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딥스테이트 현 주소를 모르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딥스를 모르는 애국은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딥스테이트를 알아야 제대로 된 애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내외 정세 상황 자체가 예.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박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임박했다는 거죠? EBS를 통한 군사 계엄이 예. 임박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진정코 대한민국 구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의 방향 자체는 5천만 국민들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딥스테이트의 현 주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 물론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아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당장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EBS를 통한 군사 계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부터 늦어도 3개월 내에는 일어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산을 하면 11월 5일이 미국 47대 대선입니다. 4년 전에는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47대에 되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선출되는 지금 미국 속된 말로 미국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USA의 탈을 쓰고 선거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출마를 한다. 그 판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47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7대 대통령이 되면 와이햇 때 블랙햇 간의 세계 전쟁에 관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블랙햇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시냐?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런 대선이 있다고 치면 부정선거 선거에 개선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블랙햇이 이긴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부속적인 문제인데 4년 전처럼 또 부정선거로 이기겠죠. 그러니까요. 네. 부정선거로 이기고 막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네세라 지세라 법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누가 되던 간에 19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19대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미국은 1871년부터 예. 미국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예. 거기에 CEO가 예. USA에 탈을 쓰고 미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컨트롤 하게 된 배경 자체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무엇으로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냐? 이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세 153년 전 1871년부터 지금까지 그 전은 차지하고 그 전은 일단 논외로 하고 153년 동안 전 세계를 컨트롤하게 된 배경 자체는 딥스의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가 네 가지예요. 그 헤게모니에 예를 들면 기축 통화. 예. 이 기축 통화에 관한 달러의 헤게모니를 딥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무기 체계입니다. 무기 체계. 무기 체계의 핵심은 핵입니다. 핵. 또 한 가지는 뭐냐? 예. 무역 항로입니다. 무역 항로. 아, 또 한 가지는 뭐냐? 예. 에너지의 근간인 석유입니다. 석유. 아, 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예. 이것을 인류는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아, 예, 거기까지만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그 딥스들이 이 네 가지 기축 통화, 그러니까 패드죠, FRB, 예. 뭐 그런 권리를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데가 패드니까, FRB니까. 그리고 무기 체계라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이제 군사복합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역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사 미군에 의해서 미군 해군에 의해서 전 무역 항로를 보호받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 석유는 이건 뭐 1971년에 그 닉슨이 그 탈 근본위를 한 이후에 석유 달러가 되고 말았죠. 돈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무기로 딥스테이트들이 전 세계를 통제해 왔다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이 제목이 딥스테이트를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엄정혜 씨는 그 현장에서 여러 이제 바로 부딪힌 아스팔트에서 부딪힌 사람들하고 경험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면 거 있겠습니까? 그 에피소드 뭐라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예. 제가 참 보람 있었던 부분은 예. 사실은 아까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은 2016년 12월 9일부터 광화문 광장 아스팔트에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전서부터 날아 돌아가는 꼬라지가 요상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닙니다. 이거 막 저도 그렇게 요상스러워서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판이 이상스러워서 예.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3, 4개월 전서부터 나가보라고 그러고 간접적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나갔었던 곳은 아마 서울역 그 양동환 교수께서 집회를 할 때 거기를 나갔었고 예. 그러고 나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법 탄핵을 당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작년 3월 1일까지 속된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삼복더위든 간에 상관없이 예. 하루도 빠짐없이 예. 미 대사관 앞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1년 동안은 탕기국의 집회를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동아면세점, 종각, 뭐 애국당 뭐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두리 양식장 갔다라는 느낌을 딱 받고 이거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1년 후부터 2017년부터 2017년 5월부터인가 6월부터 미 대사관 1인 시위로 하고 그리고 작년 3월 1일까지 1인 시위를 매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중에도 항상 나갔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뭐 실내에서 나름대로 또 국익에 관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뭐 한 100만 원 주고 포터볼 앰프를 구입을 했고 혼자 깃발 들고 마이크 잡고 필요에 따라서 녹음을 하고 하면서 제가 미친놈처럼 외치고 알아듣던 못 알아들으시던 상관없이 딥스테이트 아웃에 관한 주제로 마가에 관한 MAGA에 관한 부분, MKGA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We Go Together 뭐 그 초창기에는 이제 CCP 아웃 외치고 그러면서 쭉 했었는데 그때 그 제 외침을 이야기를 듣고 어린 학생들이 앞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통해서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만 저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있어서 서로 뭐 같이 온 학생이 아니라 따로 온 학생인데 한참 듣더니만은 박수를 쳐서 신통해서 또 한 학생 물었더니만 중학교 1학년생이래요. 그래서 참 기특하고 야 참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참 자식을 잘 길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어떤 또 여대생들은 한참 듣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얼음이 재어진 음료수를 갖다가 주고 정신없이 도망가듯 가고 그러는 젊은 여대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특히나 제가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외로 깨어났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스러웠고 사실은 지금도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34살인가 5살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박모 청년이라고 그 청년이 자기 친구들이랑 쭉 와서 듣더니만은 저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에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모 조직에서도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를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37인가 됐다더라고요. 저도 그 청년 압니다. 한 3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총각인데 청년을 제가 아스팔트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그래서 참 젊은 분들이 깨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이런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이제 애국 단체의 미팅에 가서 만났는데 그 딥스테이트의 약사를 쫙 요약을 해가지고 한 종이로 큰 거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내용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제 한번 제가 또 방송할 때 그 젊은 청년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방에 이제 제가 방장으로 있는 저희 방에 그 청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동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년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출력을 했는데 A3, A4로 출력을 하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이 워낙에 많아서 2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A3로 출력을 해서 지금 읽다가 말았는데 여하튼 정리를 대단하게 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런 청년은 앞으로 넷사라 짓사라에 의한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지게 되면
예.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 되면 예.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예.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말미에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의 넷세라 짓세라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은 예. 특히나 대한민국은 예. 딥스테이트의 현 주소를 모르는 즉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회 조직의 국가 조직의 마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그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시위할 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맞습니다. 외국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 참 질문을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제가 MKGA 플러스 MAGA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다 예. 라고 제가 2m에 1m 50짜리 깃발을 제가 주문 제작을 해서 도안을 해서 제작을 해서 들고 있었어요. 6m 폴에. 예. 뭐 이런저런 깃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예. 그 깃발 제작비만 해도 수백만 원 들어갔죠. 수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거는 저는 아깝지도 않고 그런데 MKGA는 Make Korea Great Again이고 네. 그다음에 MAGA인가요? 네. 마가. 예. 마가는 이제 Make America America Great Great Again. Again. 네. 그 두 개를 합치면 네. Great Awakening이다. 그렇죠. 이것도 명언이네요. 제가 그거 나름대로 머리 쓰고 만드는 겁니다. 예. 결국은 5천만 국민이 예.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은 다 썩었으니까 예. 속된 말로 예. 시다발이 느리니까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예. 방향은 예. 5천만 국민들이 깨어나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예. 미국의 트럼프 예. 대통령이랑 예. 손을 잡아야 된다. 즉 예. 마가랑 손을 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예. 그것이 대한민국을 예.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여기 광화문 광장에 이런저런 집회들이 많은데 예. 매일 뒷북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한풀이성 집회는 지금까지로 족하다. 더 이상 한풀이성 집회하는 것은 바보다. 예.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뿌리성 집회라는 거는 네.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나와서 그냥 그 스트레스 발산하고 끝나는 집회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예. 절치부심, 예. 와신 상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온 국민들이 예. 막말로 비분강개하면 진다. 예. 싸움에서 먼저 감정에 휩싸이면 지게끔 돼 있어요. 예,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아버님이 패튼 장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부가 있었지만 서포팅 하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봉에 섰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가정을 떠나서 전 세계 미국 플러스 전 세계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앞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오죽하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서포트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예.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막말로 비분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비분관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또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예. 인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예. 절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저 혼자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도 느끼고 느꼈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뉴스가 나왔는데 저게 화이트햇이 한 짓일까 아니면 저 딥스테이트가 한 짓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인명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화이트햇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참 예. 제동님 정말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예.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할 때 예.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 아니, 와이햇이 했을까 뭐 블랙햇이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와이햇은 절대 예. 나쁜 짓 안 한다. 나쁜 짓 안 한다. 예. 목적을 위해서 예. 뭐 막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짓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안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유 없이 네. 그 사람이 다치는 거 네. 작전을 이제 거의 안 하죠. 그게 예, 예. 그게 맞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여쭤본 질문엔 대답을 아직 안 하셨는데 어떤 외국인들 지나가는 참 다른 쪽으로 예. 흘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예,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었었는데 예, 예. 아까 이제 깃발 얘기하다가 곁길로 나갔는데 예, 예. MKGA 플러스 MHGA Great Awakening 예. 깃발을 보고 예. 외국인들은 엄지척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지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모르는 거죠. 예. 예. 그게 현주소예요. 예. 그래서 아까 또 그 청년 얘기가 청년이 이제 영어를 잘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예, 예. 청년이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주고 예. 또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그 청년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하고 한 번 연을 인사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자기가 시간 내서 이따금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깃발도 들어주고 예. 그랬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은 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뭐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들이 뭐 상대적으로 많고요. 아, 예, 예, 그렇죠. 전부 다 외국인들은 그거를 보고 딱 약자만 보고도 딱 알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자기 나라에 계속 네. 그런 깃발이 있으니까. 네. 뭐 그리고, 예.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좀 뭐 유럽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딥스테이트를 알고 지금 세계가 이렇다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10명 있으면 몇 프로 정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참고로 또 보완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예,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미대성안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또 예. 그 외국인들은 특히나 저한테 엄지척하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예, 묻고 예, 같이 또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사진 남기지는 않았고 그분들이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찍었고 예. 그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은 미국은 한 최소한 70% 이상 80% 정도 깨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열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건대는 공화당 후보로서 지금 확정이 됐지만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헐리우드 액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영화죠, 영화. 예, 예. 넷세라 짓세라를 갖고자 하는 미국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뭐 47대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는 전부 다 그렇게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는 전제 조건은 메인스트림과 완전 절교하는 겁니다. 이 메인스트림 뒤에는 검은 흑막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선진국 아니에요. 국민들은 선진국이 일정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자는 정말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이 태극기 애국 마당에서는 그 유튜브 하면 그분 뭐 아주 유명한 박사고 정말 진정한 애국자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제가 우리 방에 그분 유튜브로 올려서 제가 뭐라고 쓴소리를 하고 내렸던가 그랬었는데 예, 예. 미국이 제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전부 다 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맞아요. 왜?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USA에 가면을 쓰고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고 미국을 전진 기지로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80% 정도 지금 시민들이 깨어났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깨어났느냐? 대한민국은 제가 보건대는 0.1%도 안 깨어난 것 같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100명에 한 명. 예, 이게 안 큰 되고 문제입니다. 1000명에 한 명이네. 0.1%. 예, 예. 저는 1000명에 한 명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답답해요. 예. 왜 그러냐? 예. 이게 2조 500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흑역사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완전 피지배 근성에 쩌들어서 그러는지 완전 메인스트림에 꽉 잡혀갖고 그것이 정론을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금방 예민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예. 아 메인스트림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러우 사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합니다. 뭐 다 이기는 것처럼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깨어나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슨 너무 민주주의 국가야. 우크라이나는 현실에 관한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 이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는 완전 인명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러시아? 러시아는 후르시초프 시점으로부터 러시아로 바뀌었고 체제가 바뀌어서 러시아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87.33%로 당선이 됐어요. 딥스테이트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책략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게 러시아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니라 마디라고 하는 일명 지명도가 있는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푸틴은 죽일 놈 이러고 있어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거기에 어젠가 제가 접한 기억에 의하면 뭐 또 러시아에다가 얼마나 뭐 원조를 하겠다? 예, 또 차관 준다고 그랬어요. 차관 또 준다? 긴급 그러니까 차관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댑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예. 이게 그래서 예, 예. 트럼프 우주군 입장에서 보면 예. 와이엇 얼라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미국 트럼프 군부에서 보면 트럼프 총사령관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이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곁길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예. 수삼년 3, 4년 전이었었을 겁니다. 예, 예, 예. 저는 좀 미리부터 좀 사실은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이러다가 예. 우리 한국 남한 주도에 의해서 헌법상은 통일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통일이 남한 주도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도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삿대질을 받고 너 빨갱이 아니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하세요? 유해발굴 예. 7009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이것이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예, 예. 이미 혹자는 내피셜입니다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미 현실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시청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뭐 글쎄, 하신 김에 좀 제대로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도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예. 이미 북한에 미군이 들어가 있다. 아, 그런 얘기가 되나요? 예. 7,009를 예. 시신을 그 유고를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라 그런 표현이 좀 점잖지 못한 뭐 적정한 표현이 무식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뭐 맞죠, 수거 맞죠. 예. 수거하기 위해서는 예. 2개 여단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개 여단 이상이. 그 뭐 그렇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그러니까 그 들어가도록 북한이 허용을 했다. 그리고 예. SNS에 떠돌다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와이엇 얼라이언스 국가는 그 여러 뭐 차이나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북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17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Q17 예. 17개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얼라이언스라고 그 제동님이 편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큐 인터넷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예. 딥스를 조금 아시는 분은 모르시고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여기에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성 EBS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메인스트림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예. 뭐라고? 뭐 진보 뭐 어쩌고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을 예.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미국에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 메인스트림에서 그대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예. 주한 미군은 예. 북한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주한 미군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이 충격, 이 경천 동지할 얘기죠. 예. 주한 미군은 북한의 생명줄이다. 야. 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예, 우리 예. 국민들은 예. 벌써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남조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들으셨죠? 예. 왜 아무 반응이 없냐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체제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예. 제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얘가 지금 내피셜인데 재밌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예. 동해안으로 순항 미사일 많이 쐈잖아요. 예. 툭하면 뭐 예. 미사일 많이 쏘고 ICBM 뭐 또 중거리 단거리 많이 쏘는데 그것이 뭔 뜻인지 압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동님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잠시 예. 얘기했던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 제동님이 이것은- 아니고요. 저 그냥 총장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련이 있습니다만 예. 이것은 진지기부터 예. 북한이 대한민국 이 딥스테이트들은 어찌 되었던 간에 3차 대전을 물리적인 3차 대전을 촉발시키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러시아를 통해서 어찌 됐던 간에 이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나토를 개입시키고 확대시켜. 예, 참고로 제가 터치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나토는 딥스의 군사 조직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토는 1949년도에 냉전 체제 일명 딥스 세상 속에서의 냉전 체제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전 변질이 돼서 나토는 딥스의 군사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돼 있죠. 예. 우리도 뭐 거기에 넘나들려고 했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순항 미사일 이런 거 쏘는 거 자체가 발사하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니들 정신 차려라. 니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헛짓하면 가만 안 둬 이거요. 경고용이요.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배경을 몰라요. 배경을.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추측을 하는 거야. 이 군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야. 메인스트림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거 어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 1인 시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 예. 체르노빌이 어디 있습니까?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흑해에 있습니다. 냉각수 때문에 모든 원전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아셔야 되고 예.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 소련 시절에 핵 관련 전문가가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 기술자들이 중공의 핵을 무장시켜 줬고 북한의 핵을 무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탄약을 뭐 100만 발, 99만 발 도와주고 뭐 11조 원조를 해주고 또 해주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에 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에서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 러시아는 나쁜 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그래서 깨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깨어나는 것이 메인스트림하고 절독하는 것이 1차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유튜브를 진정한 유튜브를 접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유튜브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박상우. MBC 출신인 박상우 문명계와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칸리 잡다한 이야기 미국에서 계시는 그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괜히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보고 쓰잘데기 없는 거 봐봤자 시간 낭비고 그거는 애국이 아니라 매국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제가 왜 심각한 이 좀 심한 표현을 썼냐면 매국하는 길이 된다. 이 기분 나쁜 이야기죠. 예. 뭔 소리야? 나 여지까지 애국 활동했는데 매국이라니 예. 뭔 개 같은 소리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예. 왜냐?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예. 민주주의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예. 예. 주권이 찬탈을 이 침탈을 받으면 만사 뒤로 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것이 헌법 사수는 국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가 돼갖고 이게 내가 지금 주권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구분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7년 징역이고 뭘 하면 7천만 원 벌금이고 뭐에 헌법 전문에다 집어넣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헌법 개헌 사항은 이게 자꾸 좀 확대되고 빗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뭐 헌법 개헌 사항은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세요. 예. 만약에 개헌을 추진을 했다가 국민들의 찬성을 못 얻었다. 부결이 됐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예요. 엄청난 손실이 컸었고 하면 안 되는 거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헌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과연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함부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작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작자는 맞죠. 예. 헌법을 위반하는 거는 위반하는 세력들은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헌법 위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생각 갖지도 않아요. 예. 헌법은 오직 사수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가져요.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놈들은 전부 다 입법 여의도 국회들, 국회. 사법, 예. 행정 예. 이런 놈들이 위반해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놈이 죄가 크냐? 형법을 민법을 위반한 놈이 죄가 크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실 거죠. 또 공직에 계셨으니까.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 중죄입니다. 중죄. 형법은 헌법 밑에예요. 일반 법들은 전부 다 헌법 밑에예요.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동법 전문법의 전문법 우선의 원칙 이것이 있는 겁니다. 상충될 때 전문 분야의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 분야의 법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 논리 해석의 기본 근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까지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빗나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국민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해석이 다 틀려. 네. 왜? 지금 그렇게 딥스테이트가 우리를 분열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딥스테이트를 이 방송하는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게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는 관점을 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예. 지금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강
시청자들 기준에서 보면 뒤죽박죽이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 그러면 죄송스럽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잠시 터치하고 가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 달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총선 끝나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부도가 나더라도 하등에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지표가 그 정도로 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 경제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부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대안이 없어요. 나머지 조건이 전부 다 완벽하더라도 인구 감소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인구 감소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뭐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집값이 비싸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아기를 안 낳는다? 그것도 다소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저는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런 말씀은 시청자님들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를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은 이 딥스테이트들이 없애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한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페미니즘 전파입니다. 페미니즘 전파입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육을 통해서 그런 페미니즘 이 전파에 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행 입법 행정부가 정말 오직 국가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잡는다 그러면 애초에 입성할 때 선거 공약도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부 없애야 됩니다. 여성부 없애야 돼요. 그럼 남성부 만들까요? 이것이 그래서 요즘에 딩크 신부 뭐 부부 딩크 부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쩌다가 저는 뭐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애들 2명이고 결혼 안 해서 머리가 좀 아픈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건 이제 제가 잊어버렸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산책 나가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강아지 안고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 애 안 기르고 애를 낳지 않고 애완견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길러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변에 보면 페미니즘이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예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부분 자체가 전교조 교육 세대가 제가 전교조 교육 세대를 비하하거나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체제가 그랬었고 그걸 외국에서 딥스들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교조 교육 세대가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55세, 54세 전후가 전교조 교육 세대입니다. 그때서부터가.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1인 시위할 때 뵀었던 그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봤었을 때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전교조 교육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대책이 뭐냐? 페미니즘이다. 그럼 페미니즘에 대한 대책이 뭐냐? 딱딱딱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 해요. 엉뚱한 헛짓하고 앉았어. 헛짓하고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몇 조의 예산을 몇십 조죠? 몇 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출산율 늘리기 위해서.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헛돈 다 버렸고. 그게 다 어디로? 예. 미친 거지. 300조. 300조입니까? 예. 와. 참.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에요. 예.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56조인데 제가 미 대사관 앞에서 외쳤던 게 미친놈처럼 몇 년 전에 외쳤던 게 그때 527조 8천억인가 얼마인가 됐었을 때 외쳤던 게 그걸 이제 내년에 예산이 이렇다라고 했었으니까 지금부터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가야 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당장 해결하려고 그러면 브릭스 국가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원 부국 연합에
연맹에 돼 있는 브릭스 국가에 가입해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조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놈들이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면 예산 527조 8천억인가 해서 내년 예산이 그런데 이거 100조 깎아야 됩니다. 100조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허리띠 졸라 맵시다.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얘들은 절대 안 해. 퍼주기로 일색했어요. 퍼주기로 일색했어요.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데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고 사실은 앞으로 또 희망적인 얘기 뭐 EBS를 통한 넷사라 짓사라 세상에 본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산하 그 출산율 문제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성이 이게 여기서 좀 하기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가 지금 그 초등학교만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농담으로 말씀. 그거는 이제 정말 공격받으실 일이고 제가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153년 동안 근세 1871년부터 153년 동안 우리가 딥스가 깔아놓은 세상에서 딥스 주도하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교육받은 거 전부 다 머릿속에서 싹 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지 갖고 있을 것만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인의 몫이에요. 단지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저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IQ보다는 저는 CQ를 나오고 안 나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IQ보다는 CQ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CQ라고 그러는 것은 IQ, EQ, MQ, SQ, PLQ 이것이 CQ라는 거죠. 종합적인 거. 그럼 백분율로 볼 때 IQ 높은 것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좋을 때 CQ 지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IQ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IQ만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졸이잖아요. 중학교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지식인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돼요. 그게 지식층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잘 살아본데 그렇죠. 이게 무슨 지식층이에요? 한참 잘못됐죠. 이게 딥스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딥스 교육이요. 그런데 이런 딥스가 깔아놓은 세상에서의 교육 자체가 이게 마약 환자 내지는 이거 도구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비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났고 지금까지 딥스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EBS를 통한 군사 계엄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미 뭐 됐네 안 됐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확실치가 않아서 저는 신뢰는 하지는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EBS에 관한 팩트는 제가 보건대는 메인스트림을 통할 것이다. 왜냐 메인스트림에 전부 다 윗대가리 전부 다 싹 처단하고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야지 일시에 깨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고 국내 딥스 시다바리 내지는 딥스들을 대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 발칵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고정관념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 혈압 높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양심 그동안 딥스를 모르면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한강 다리로 뛰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겠지만 그때 이제 한강 다리배 띄우고 구조 작업하십시오. 하여튼 그러겠지만 제가 그건 농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넷세라 짓세라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우리나라 관심들 많잖아요.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거를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5천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주거는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딥스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저는 가슴 아픈데 개인적으로 여하튼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넷사라 짓사라 세상에서는 본의제가 시행이 됩니다.
한국의 1원이 대한민국의 1원이 미국의 1달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전 세계 환율이 1대1로 변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작업하는데 RV에 의한 GCR을 작업하는데 기준되는 나라가 이라크 디나르입니다. 이라크 디나르가 지금 환율 자체가 한 1,400여 원 비율이었었는데 달러 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정되고 있거든요. 뭐 30대 1인가 뭐 지금 이렇게 갭이 줄어진 걸로 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뭐냐? 아까 그 사무총장님 말씀 잠시 하셨던 것처럼 예. QFS? 그 본이제는 근본이제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1년인가 31년부터 1971년까지 본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때도 딥스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었고 금태환 아실 겁니다. 닉슨이 1971년도에 이 본이제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딥스테이트들은 미국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USA 플러스 미국 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년 전에 미국 주식회사는 이미 파산됐고 지금은 파산돼서 파산된 가짜 회사의 CEO가 가짜 조 바이든이에요. 인물도 조 바이든 가짜고 실제 CEO도 가짜예요. 그런데 전 세계는 거기에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 YA 쪽에 어떤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은 들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본위제에 관한 부분 자체는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이 본위제 비본위제 노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약속 어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달러 1달러짜리 좌측 상단에 보면 노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용어로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찾아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탱크를 1,000대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막 찍어내요, 그냥. 그래갖고 사갔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나무 그늘 밑에서 배짱이처럼 일도 안 하고 매일 낮잠만 자는데 부자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세계 패권 국가야. 이것이 미국이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그런 나라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경제학자들이 속된 말로 똥멍청이야, 똥멍청이. 속된 말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어. 그게 정상적인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잘못됐지 않았어? 이건 뭐 왜 이래? 이건 뭐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잖아. 걔들은 뭐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나름대로 선진국이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세계를 컨트롤해? 세계 컨트롤하는 게 아까 기축통화 얘기했잖아요. 무기 얘기했잖아요. 석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역 항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마지막에 지금 5분 남았는데 제가 이 5분을 다 소진하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됐잖아요. 김재규 딥습니다. 김종필이 딥습니다. 이후락이 딥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도 사방팔방으로 딥스가 뺑 돌려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딥스가 박정희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직 박정희 대통령은 오직 국가 국민밖에 없었어요. 헌법사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헛소리하고 뭐 막말로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린 자주 국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발전소가 월성 원전입니다. 저는 그쪽에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월성 원전은 일반 다른 발전소하고는 틀리게 가압중수로입니다. 가압중수로의 특성은 전기 플러스 폴루토늄을 생산해요. 폴루토늄이 뭐냐? 원자 폭탄의 주 원료예요. 그것을 대전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때 다 뺏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결국은 암살의 주 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암살 당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무기 체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왜 탄핵이 되셨냐?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내피셜일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통일은 대박이다. 유라시아 벨트, 창조 경제 기억하실 겁니다. 유라시아 벨트, 부산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육상 운송로를 만들겠다. 물론 중공에서는 또 뭐 막말로 1대1로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추진했단 말이야. 이게 딥스에 영린하고 배치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탄핵을 시킨 것이다. 예. 이거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팩트를.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그 북한은 그 아까 우리 북한 얘기했었는데 북한은 지금 화이트 편에 속해서 그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할 때는 북한은 거의 딥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미국의 CIA가 북한에 상주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그 북한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방시킨다는 것은 딥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첨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의문이 생기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중공이죠. 저는 중공의 인민헌법이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로 대외적으로 표방되기 전까지는 중공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저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전승절에 공산당 전승절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심지어는 우익인 우리 시민들까지도 지지 시민들까지도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라시아 벨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만 갖고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시진핑이에요. 그 당시에는 딥스였었죠. 딥스였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벨트 통일 대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중공 전승절에 갔던 겁니다. 이런 속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묻대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비판을 하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전승절에 관해서는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중국의 중공의 전승절이라는 것은 2차 대전 때 일본한테 이긴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참 이상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승절이 뭐 미국한테 이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그리고 정립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혹시 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좀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뭐 마무리를 못하니까 퀘션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관 세 가지. 중화사관,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 그리고 종교사관. 여기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것도 어록이네요. 이거 못 들어본 말인데. 이거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한테 정립을 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망국의 병입니다. 망국의 병이에요. 중공은 큰 산이고 우리는 동산이고 중공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난 그거 사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거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어떤 놈은 저기 말 엉덩이에 파리처럼 붙여가야 된다는. 그렇죠. 적토마에 똥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망언을 하는 저기 그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 완전히 그건 그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중공을 통한 딥스 시다바리, 야, 공산당을 통한 북한이 바뀌었지만은 북한을 통한 딥스 시다바리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모든 거를 뒤에서 딥스가 야던 여던 전부 다 딥스가 컨트롤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사실은 이걸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서 외람되지만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격이 없다 그러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팔매 맞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방송은 그렇습니다. 저 딥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이제 그 딥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 깨워야죠. 그렇죠. 일당백 일당천 하셔야 됩니다. 딥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랑 모르는 분들 귀를 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그 장시간 또 토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오늘 제목이 딥스테이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인데요. 딥스테이트를 모르면은 현재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터널 속에서는 터널 밖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서는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는 바닷속이 좀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기존의 사관을 깨지 않으면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아는 것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빨간 약 얘기하고 파란 약 얘기했는데, 빨간 약을 적당히 먹은 분들이 있어요. 파란 약을 반 먹고 빨간 약만 반 먹었는지 그런 분도 있고, 빨간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저건 안 먹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빨간 약을 확실히 먹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간 약을 좀 제대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셔서 세상을 좀 이렇게 관조하는 의미에서 그 한국을 보려 그러면 전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한국을 분석해야죠 답이 나오죠. 여기 빨간 약 오늘 확실하게 먹으신 분 모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화면에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예.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딥스테이트의 현 주소를 모르면 예.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예. 딥스테이트를 모르는 애국은 매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예. 안 보이시죠? 어찌 됐던 간에 네. 명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주관적이나마 엄청나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이 세계의 흐름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시간 금방 끝나네.